오늘은 법인 설립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 그 업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업종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법인을 설립을 할 때 네. 어떤 업종으로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네. 추후 세금 혜택이 있냐 없냐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 다니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제조로도 충분히 제조업으로도 신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유통업으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네. 말도 안 되게 건설업으로 신고하고 있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네. 이 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에서 네.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좀 있습니다. 3년. 창업 감면은 이제 아무래도 5년이죠. 아, 5년이에요? 예, 5년 동안 이제 법인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네. 50%를 이제 감면이 이제 가능한 네. 부분인데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가능합니다. 네. 이 유통업이나 건설업은 거기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제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신고를 유통업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매출 코드를. 그럼 중간에 다시 제조로 바꾸면 창업 감면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아, 처음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첫 결산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충분히 받아서 네. 내 업종 코드라든지 내 업종의 이제 성질이 네. 어떤 쪽으로 치우치는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걸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폐업하려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한 1년, 2년 지났을 때 네. 회사를 다시 폐업하고선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네. 이게 매출 채권 문제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5년 많습니다. 동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그걸 포기해요? 네. 많이들 사실 그걸 많이 놓쳐요. 제가 어제 만났던 회사도 네. 이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부분의 이 뭐 박스부터 대부분의 것을 이제 사와서 거기에 여기도 뭐 이것 뭐 텔레비도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조명도 붙이고 이것저것 조금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통업으로 신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제조거든요. 아, 그러면 그 법인 또 다른 얘기인데요.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다가 설립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것 또한 이제 창업 감면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업들은 네. 창업 감면 해당이 네. 바로 됩니다. 네. 회사 설립부터. 네, 네. 그러나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맞아요. 그 제도가 있어요. 네.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네.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저 지방으로 가서 사업을 좀 해라. 네, 뭐 네. 이런 취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법인 설립이 돼버리면은 네. 창업 감면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 지역은 네. 창업과 동시에 창업 감면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창업 경기도도 저기로 보나요? 경기도도 해당이 되나요? 경기도 내에서도 네.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 복잡하군요. 같은 시에서도 네. 구마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건 확인을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단들은 네. 제외를 대부분을 해줍니다.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창업 감면은 왜 놓칠 수가 없냐면은 네. 이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1년, 2년 사업하시다가 사업이 잘 되면 무조건 부동산을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취득세 감면이 75%가 들어갑니다.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어디에서 설립을 할 거냐도 네. 이 세금하고도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충분히 고민하실 만하다는 거죠. 네네. 물론 네. 수도권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네. 창업 감면이 100%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수도권 지역은 창업 감면하고 이제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 그 창업 벤처 인증을 받을 수만 있으면은 동일한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벤처 받으려면 조금 귀찮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네. 수도권에서 할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 할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준비해 볼 만하다는 거죠. 아까 그 업종과 같은 개념으로 한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은 수도권 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사업장을 이전해 버리는 거죠. 혜택이 되는 과밀 억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예. 그러면 그때는 또 그 창업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질문 참 잘하셨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하다가 네. 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네.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 창업 벤처를 네.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벤처. 예, 네. 다만 창업 개업일 이후로 3년 이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거는 이제 빠르게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네,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수도권 지역에서 네. 2년 이상 사업을 하다가 네. 외 지역으로 이제 갈 경우에는 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지방 이전에 따른 세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최고 7년 동안 100% 감면 플러스 3년 동안 50%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노릴 것 같으면 수도권에서 한 2년 하다가 넘어가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일부러 있다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네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혜택이 50%에서 되게 많네요. 많게는 뭐 75% 감면까지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번 그것도 고민해서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것도 좋죠. 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주주 구성, 그러니까 지분율을 어떻게 할지 설립 단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많은 대표님들이 네. 법인 설립할 때 지분을 대표이사님 앞으로 100%로 해놓는 경우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법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배당이라는 거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급여 하나만으로는 이익금 환원할 때 좀 모자르다 보니까 배당이라는 것도 이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지분이 100% 갖고 있다. 그 얘기는 급여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까지 혼자 받아버리면 세율 구간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사업자 때 세금 폭탄 맞는 거 마냥 똑같네요.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지분을 100% 갖고 있는 법인 사업자는 네. 개인 사업자랑 그냥 세금이 똑같다. 네. 조삼모사일 뿐이다. 라고 이제 그러네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 때문이라도 네. 지분을 꼭 분산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럼 나중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네네.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법인 설립 초기에는 네. 그냥 액면가 자본금 자체가 이 주식 증여라든지 분산할 때 생기는 세금에 대한 네. 과표로 잡히다 보니까 네. 실제 지분 분산할 때 세금이 안 들거나 적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1년, 2년, 3년 지나서 네. 기업에 대한 가치, 주식에 대한 값어치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네. 물론 세법상이겠죠. 네. 이게 올라가 버리면은 지분 분산할 때 세금이 무조건 들거나 혹은 너무 이익이 많아 버리면은 주식 이동을 못 합니다. 네. 1억에 설립한 법인이 뭐 3년 동안 이익이 한 10억 정도 나서 한번 네. 계산을 해봤더니 네. 기업 가치가 뭐 40억, 50억이 됐더라. 이런 경우에 가족들 자제분 앞으로 지분 이동 어렵습니다. 네. 옮기더라도 막 0.1% 혹은 막 1% 정도밖에 못 옮기기 때문에 맞아요. 주식 분산에 따른 세제 혜택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현재 법인 설립 시점에서 꼭 전략적으로 주식을 분산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예. 설립 초기 단계였지만 분산해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인 설립과 관련된 꿀팁으로 업종을 어떻게 할지 판단을 잘 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를 어느 지역에다 할지 그걸 또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주의 지분율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법인 설립은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혹은 세무사 사무실 통해 가지고 요청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충분한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인터넷이라든지 일반 법무사 통해서 설립은 가능하지만 네. 어떻게 시작을 하냐에 따라서 네. 나중에 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전략 검토를 네. 전문가들하고 꼭 하시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꿀팁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